코로나19 문명 전환기의 생명망 목회와 돌본 마음. 그래서 우리 부천 새롬교회,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참 놀라운 것은 마을 목회는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 그걸 가지고 또 조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난번 19일이었죠? 10월 19일 날 부천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만드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 이사장님, 우리 이현도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3시 40분이니까 1시간인데 네. 오셔서 네. 얼굴 보시면 네. 나오잖아요, 답이.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부천 새롭게 이현돈 목사고요. 뭐 여러 차례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다 아는 분들이라서 이 앞에 부분들은 뭐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 되고, 지금 소개한 것처럼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마을 목회가 최근에 마을 목회 협동조합 부천에서 이것이 생기면서 이것을 이제 전국의 시군구에 우리 같이 이렇게 저한테 힌트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신데, 임종환 교수님이 240개 전국의 시군구에 이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만들자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주관한 건데, 뭐 앞에 있는 우리 이도영 목사님이 잘 그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또 뭐 활발하게 또 화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는데, 지금 그것과 함께 이 기초가 사회적 경제든 뭐든 이제 마을 목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출구로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노영상 교수님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그 다음에 정지혁 교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조성동 교수님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마을 목회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추락하고 있는 교회 이미지가 복음 전파의 길을까지 막고 있는 요즘 마을 목회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목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대안이, 새로운 이제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하나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우리 서구의 이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 전체가 이제 기독교 왕국 시기에 있었던 건데, 이제 서구는 이미 이제 그게 붕괴되었죠. 그 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시대가 서구는 이미 지나가지고, 서구는 이제 탈종교 이런 시대가 이제 완전히 왔는데, 우리는 탈성장 시대와 탈교회 시대를 지금 코로나와 함께 동시에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위기가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시대 변화에 의해서 이제 크리스텐덤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이제 20대 미혼율이 93%고 20대가 나는 종교가 없다가 78%.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대들은 거의 80%가 완전히 탈종교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그 대안이랑 전혀 다른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그 정재은 교수님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니티랑 처치니아니티 이 두 가지, 여기에서
교회의 건물 안에 있는 교회주의자들의 시대는 이제 붕괴되고 크리스찬이티 정말 교회 건물을 넘어선 그러한 새로운 신앙인들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처럼 디너 처치 같은 새로운 이제 목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목회하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건물 넘어서 있는 그런 이제 처치아니티 교회주의자들의 시대로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기를 맞이할 수가 없고 크리스찬이티 교회 건물을 넘어선 새로운 신앙인들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이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든지 술집과 같은 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획기적 교회들을 주목하고 있다. 뭐 아까 이도영 목사님 그 교회도 교회 공간도 굉장히 새롭게 꾸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활동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각됐을 뿐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마을 목회 포럼에서 우리 처음 모였을 때 마을 목회 선언문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종교의 시대, 성장의 시대라는 그리고 크리스텐담이 무너지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 마을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교회를 건물 이상의 교회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건물로라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텐담의 그런 시대, 성장 시대에 있어서 건물로 이제 모여드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에 모여있는 회중만을 가지고 여태까지 사고를 해서 그 이후에 이상의 상상력을 가져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이상의 그 교회라는 거, 아까 말했지, 그 처치아니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티라는 거로 교회 아니라는, 교회주의자가 아닌 교회를 넘어서 있는 새로운 상상력들,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상상력이 어디서 올까? 제가 마을 먹게 선언을 부탁을 받아서 그걸 쓰면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일을 했지만 저희가 86년대 이제 개척했던 겁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허름한 것에 이런 교회가 조그만 10평짜리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0평짜리에 허름한 세 가구가 사는 주민들이 이제 빈민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는 그때 이걸 이제 민중교회 시절이라고 그러죠. 86년도에 이 민중교회 시절에는 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이 마을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이 마을 공동체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으로 하나의 일종의 제가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의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교회를
86년도에 이미 민중교회를 하면서 경험을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를 넘어선 새로운 상상력, 코로나가 그거를 요구하는데 처치아니티가 아니라 크리스찬니티를 요구하는데 그 건물을 넘어선 새로운 상상력에 1986년에 민중교회 시절에 우리는 이미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교회를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죠.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교회, 요즘 말로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코로나 이후는 마을의 마당, 마을의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거를 이미 86년도에 우리가 경험했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소환해야 된다. 이미 86년에 마당 교회들, 플랫폼 교회를 이미 민중교회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한 우리 선교 활동을 할 때 저 어린이집, 저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것을 그래 마당으로서 그런 활동을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이미 마당으로서의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교회,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를 경험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여성들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하면은 80년대 공단과 빈곤 지역에서 마을의 탁월사들과 지역 공부방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공단과 빈민촌의 마을 교회들을 다니고 있었던 젊은 여성 교인들이었고 또한 기독교 여성 마을 활동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을 교회는 민중교회는 마을의 마당이었고 거기에 여성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데 있어서의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목회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교회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마을 운동의 흐름은 전국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에 연결된 도시 농촌형 마을들의 등장으로 연결되면서 도도한 마을교회와 마을 만들기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2016년 3월 11일 예장총회 지역마을 목회 컨퍼런스에 참여한 예장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목회자 일동으로 마을 목회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2016년에 이 컨퍼런스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상한 인연으로 제가 초안을 썼어요. 그리고 요번에 22년도 초안을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86년에 마당으로서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 마당으로서 교회를 다니던 여성들에 의해서 당시에 타가서라든지 공부방 같은 거는 지탁연 또 공부방이 나중에 지역아동센터 연합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연합은 지금 전국에 4,500개에 없는 것이 없는 한국 사회 복지의 최고의 전달 체계로 등장을 한 거거든. 그 기독교가 만들어고 그 민중교회 전통에서 세워지는 것들,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 한국의 복지 전달 체계의 최고의 복지 전달 체계가 이 마당교회로서의 민중교회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출발이 됐다는 것이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런 플랫폼의 경험이 있고 그거를 총회가 2016년 3월 11일에 총회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교단은 예장은 이런 선언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2010년도에 생명과 평화를 여는 한국 그리스도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번영신학에 물들어가고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지탄의 대상들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 이제 교회는 교회주의자, 처치아니티가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니티, 지역과 마을을 섬겨야 되고
이 사회라든지 모든 것의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생평마당이라는 걸 이제 한국 그리스도의 선언을 하고 생평마당이라는 걸 해서 5번의 작은 교회 박람회를 엽니다. 생명과 평화의 마당으로 해서 작은 교회 박람회가 열리면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르러서 5번의 작은 교회 박람회가 열리면서 작은 교회 생태계가 대형 교회 생태계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2017년에 500주년까지 활동하고 이제 마무리가 대충 되는데 이게 이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박람회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2017년 도에 이제 한국적 작은 교회론이라는 것을 책을 만들어내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작은 교회 그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생태계 형성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고 이런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이제 토론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코로나를 전부 이제 경험하고 우리 이제 2020년 1학년 예수회에서 모였을 때 이제 제가 마을 플랫폼으로서의 마당교회라는 것을 그때 우리 이제 일하는 예수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흐름에서 코로나기를 이제 작은 마을 교회가 어떻게 경험하는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눠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마을 목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왜 플랫폼 교회라는 것이 왜 마당 교회라는 것이 왜 등장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고 그 마당 교회들이 마을 목회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빠르게 여러 차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에서의 활동이 이제 정지가 돼서 저희는 이제 민주환 교수님이랑 이제 모시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마침 교회 건물이 지하에 본당이 있고 1층이 어린이집이 사용했는데 코로나기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라는 것을 고민도 있었는데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은 통합 돌봄 시대로 정부도 가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돌봄이 많이 요청되기 때문에 약대동 새로운 약대동에서 오랫동안 마을 활동을 했으니까 돌봄 마을로 가면 좋겠다라는 우리 모아놓고 이제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재직들을 모아놓고 임 교수님이 이렇게 줘서 우리 시의원들이랑 여기 다 모여서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여기 시의원이고 임종환 교수님 저 공무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을 이제 돌봄 마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회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가지고 간 문서입니다.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되는데 많은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이 재난기에 돌볼 거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주장한 거는 이제 의료 쪽에서 건강 쪽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걸로 이제 제일 먼저 출발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니까 뭐 또 은퇴하는 사람이 몇백만 명씩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다 돌볼 수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커뮤니티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고령화 몇백만 명씩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고독사나 치매나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시대가 고령화사가 급진하니까 이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사들이 움직이고 이것에 가장 많은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돌봄 마을의 이제 중심이 커뮤니티 케어고 아마 임종환 교수님도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 돌봄 마을을 제안했는데 제가는 이제 오랫동안 마을에서 30년 동안 이제 마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돌봄이라는 것이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적인 돌봄이 필요하겠다. 복지적 우리 돌봄 그러면 복지적 돌봄, 건강적 돌봄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닥치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너무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고 뭐 5-6명씩 모여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고 마을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마을을 돌볼 수 있겠다. 조그만 소그룹 활동도 하고 공연도 하고 우리가 또 꼽사리 영화제라는 마을 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적 돌봄들을 하자 그러고 우리가 또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도시농부들이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그런 분들도 생태적 돌봄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막 파란 채소들이 나오고 생명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적 돌봄, 복지적 돌봄, 문화예술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이런 4가지 돌봄을 얘기를 하면서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 이 교회 건물 전체를 1, 2층 빈 거를 해서 교회 자체를 돌봄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자. 그리고 이거를 좀 같이 정례 정책을 지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을에 건강 리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못 모이니까 마을 사람들을 우리 부천에 의사협이 있으니까 의사협 분들이 이미 건강 리더 교육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제 주민들 중에서 도시 농부들이 좀 모였으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건강 리더 교육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강 리더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강 해서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 분들 우리 약대동 마을에 있었던 이렇게 신중년이죠. 신중년 소그룹 모임이 있었던 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건강 리더 교육을 했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서 우리 또 산림의 유미호 관장님을 모시고 우리 통합설을 했는데 건강 리더 교육이 잘 됐으니까 생태 리더들도 도시농부들이 텃밭 갖고 있는 분들도 모아서 이분들도 한번 교육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생태 리더들도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 건강 생태 교육 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를 이 코로나기에 온라인으로 이거 다 한 거죠. 온라인 수업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중단됐을 때 마을에 있는 분들을 그동안에 이제 마을 활동으로 쭉 해왔으니까는 온라인으로 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이제 육성을 했는데 그게 의미 있게 이제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에 아까 말했듯이 꼽사리 영화제 같은 소문화 축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그런 것을 문화적인 그 마을에 이제 그 우리가 협동조합을 할 때에 달송이라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노래 모임들 문화 모임을 공연 모임을 했었는데 코로나 전에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몇 분을 모았는데 그분들이랑 모여가지고 문예학당이라는 또
모임을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기에 계속 활동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했지 돌봄이라는 게 건강적 돌봄, 생태적 돌봄, 복지적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적 돌봄이 필요하다. 제가 약대 신나는 가족 도서관 관장인데 도서관도 이제 막히니까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대응을 하냐면 줌 온라인으로 문화적인 도서관들 이런 활동으로 그 여러 가지 공백을 메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받아서 이 문화 예술인들을 이 팬데믹 시기에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이 소그룹들이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돌봄 마을에 대한 그런 활동이 있으니까 이제 돌봄 마을에 대한 소통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프로젝트 받은 거로서 동네 부뚜막 같은 것들이 이제 온오프로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하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고 심각해지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동네 부뚜막 모임 같은 것도 일어나고 끝났을 때 이걸 다 묶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게 사회적 경제 이게 이제 우리 주된 사회적 예사경에서 하는 거니까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 프로젝트를 프로포즈를 내서 우리가 같은 활동을 해서 이건 이제 7천짜리인데 결국은 안 됐는데 1차는 되고 되든 안 되든 이걸 같이 쓰는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힘을 내면 이런 기회도 있다라는 걸 다 같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1차는 통과가 되는 이제 이런 경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하는 이제 교회당이 되고 1층은 그 어르신들 돌봄 공간으로 이제 해서 그 돌봄 공간에서 어르신 한글 교실도 하고 어르신들 노래 교실도 하고 건강 교실도 하자 공간을 어린이집 대신에 그리고 2층은 청소년 그 문화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라디오 그 스튜디오 같은 거를 지금 온라인 시대니까 스튜디오를 만드는 청소년 문화 교실로 하고 옥상은 생태 텃밭을 만들자. 그래서 교회 공간은 전체로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한 거죠. 아까 말하는 그 돌봄의 플랫폼으로. 그래서 코로나기에 이 소그룹이 생긴 것들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역사문화공간이라고 우리 부교육 이승훈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이 그 폐원된 것에 대해서 이 공간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그 기억들 이런 거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재정에서 그걸 냈는데 그게 됐어요. 6천인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어린이집 없는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역사 문화적인 그 어린이집의 그 기억과 함께 1층은 어르신 돌봄하는 공간으로 그러니까는 제일 밑에는 이렇게 예배 보자는 주중에는 예배 공간에서 이렇게 춤동아리들이 밑에는 지금 체육도 해요. 청소년들이 우리 부교육자님이 그 격투기를 또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도장식으로 우린 주일에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중은 전부 온라인으로들 지금 하더라고요. 사람 그것도 요구해서 수요 예배 같은 건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1층
1층에서는 어르신 한글 교실, 그다음에 노래 교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저거가 된 거죠. 그 건강 교실이 열리고 이제 2층에는 청소년들 이제 그 저 스튜디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텃밭도 만들고 여기 뭐 1층에는 이제 꼬비 심야 식당도 하고 하더니 이런 돌봄 공간으로 이 변신에 성공을 했어요. 세대 공감, 한글 노래교실, 신중년 춤동아리까지 이렇게 공간이나 그 아까 말한 돌봄 센터로 변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 마을 학교를 이제 만나는데 여름에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마을 학교를 하는데 요번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2층을 이제 청소년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기 지금 있는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것에 대해서 다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목을 양태동 마을 미디어 마당에서 놀자라는 걸로 잡고 우리가 코로나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전체를 한번 마을학교 때 찍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다큐멘터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름 마을학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OPD는 이제 우리 가족도서관에 있는 PD고 여기 이미선 최동석은 아까 말했듯이 문화예술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우리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 이제 마을 사람들 참여하는 분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 미디어 마당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마샬 맥루한의 이제 인간의 눈과 귀 미디어라는 귀 입의 인간의 확장이다 신체 확장이다 그렇게 해서 양쪽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 그랬는데 하여튼 마을 사람들 전체와 함께 미디어 마당이 되고 다 출품한 거를 연결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는 이 교회 공간이 이렇게 주중에 노래교실, 한글교실, 건강교실이 이어지고 밑에서 춤동아리가 있고 앞에는 텃밭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미디어로 연결되는 미디어로 마을 전체를 연결해서 마을 전체 활동을 이제 연결하는 이런 거로 볼 때에 교회와 마을의 마당이 연결되고 이것이 온오프 라인으로 연결될 때 온오프 동시에 마을의 플랫폼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이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오프 마을 마당 교회. 지금은 아주 소박하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36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정부에서 이제 책그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대동의 가을이라고 요번에 가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지냈느냐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우리 그 이제 이승원 목사님이 꼬비 청소년 심야식당으로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마을에 있는 소그룹들 이제 건강 리더들, 한글 리더들, 그다음에 그 문화 리더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 소그룹으로 이제 코로나기 때 이제 열심히 해서 소그룹들이 이제 건물에서 활동을 하면서 건물들을 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층에서 활동하고 2층에서 활동하고 뭐 앞마당에서 활동하고
이 사람들이랑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꼽사리 영화제라는 거를 2013년에 만들어서 그게 크게 하여튼 영화제가 피판이라 그러는 국제영화제 할 때 이제 마을에서 꼽사리 껴서 해서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영화제가 돼가지고 뭐 많은 또 지원도 유명해져가지고 하는데 여름에 말고 가을에는 마땅한 축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가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마을에 코로나기에 육성된 건강 리더들, 아까 말한 환경 생태 리더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도시 농부들. 이런 분들을 가을에 모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훈련도 받고 다 건강 리더 훈련도 받고 생태 훈련도 받는데 조그만 축제를, 소축제를, 가을에 소축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됐는데 그 이제 동기유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우리가 그 임종환 교수님이 우리 부천에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좀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5개 교회를 모으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5개 교회를 모았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천에서 아주 청개구리 식당이라고 하는 큰 청소년 심야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청개구리 버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저도 오래 해봤으니까 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 청개구리 버스가 가을 축제할 때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면 그거를 그때 마을에서 모여서 축제를 하면 하나의 조금 이벤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봄문화 축제를 이제 이렇게 이 버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돌봄문화 소축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에 있는 건강 리더들, 문화 리더들 이런 그 한 분들한테 마당을 열어주고 한번 모이자고 그랬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앞으로 매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꼽사리 영화제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마을에 큰 축제가 돼서 뭐 아까 그 이령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런 거를 또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을 목회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문화예술 리더들, 건강 리더들, 그 다음에 한글 교실들 이런 거를 할 때 그걸 묶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작으니까 교인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랑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의 여름 마을 성경학교를 하면 성경학교 교사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학교 대신에 마을 학교를 하고 마을 학교 교사대학을 하는데 교사대학을 할 때 11명이 모였어요. 근데 6대5예요. 교인이 6, 마을 사람이 5.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고 저는 이게 마을 목회의 미래고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 소축제 이런 거 전부 마을 사람들이랑 교인들이랑 같이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기 이후에 30%가 교회를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탈교회와 탈성정화. 교회 안에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요. 수축사회란 말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교인들만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에너지가 자꾸 줄어가는 시대예요. 탈성장, 수축사회. 이게 지금의 거스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마을과 연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학자는 동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들려요. 근데 그 동맹의 내용이라는 거는 좀 많이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건 복지동맹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도 서구처럼 노조가 튼튼한 교회는 혼자서 되잖아요. 노조의 힘만 갖고. 근데 한국 사회는 노조가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시민사회나 이 조그만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서구의 노조와 같은 시민사회나 마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동맹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걸 복지동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복지동맹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 70%가 돼 있고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저성장의 시대, 탈성장의 시대, 탈교의 시대, 70%를 사는 마을 교회,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역사회 연대하고 동맹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부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례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기에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저걸 했잖아요. 아까 건강 리더들을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로서 몇 가지 이제 히트 친 게 있는데, 아까 말했지 꼽사리 영화 2013년도에 꼽사리 영화제를 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 전에 마을교회라는 게 뭐냐, 봄에는 교인을 신방하고 가을은 마을을 신방했던 걸 만들었어요. 이게 마을교회인데 교인들만 신방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신방해서, 그래서 마을을 신방을 이제 했는데, 그 코로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을을 이제 또 다시 이제 돌보는 신방을 하는데, 이미 코로나기에 우리가 건강 리더 10명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이 건강 리더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의사협이라는 의료사회 협동조합이라는 큰 의사들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고, 그 건강 리더 교육을 의사협이랑 같이 연대해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종환 교수님이 의사로서 이제 아주 전국구니까 이런 분들이랑 네트워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을 신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되게 어려운 분들을 이제 처음에 찾아갔는데, 코로나기에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5명인가를 식당에 이제 모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각 사람을 불러준 거죠. 아까 말했지, 거기에서 이제 마을에 문화 리더들이, 문화인들이 있었어요. 문화인들한테는 당신은 마을의 문화 이력에 계속 종사를 하고 마을에서 우리 같이 축제를 만들면 당신의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마당으로서 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마을의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무대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꼽사리 영화제, 가을의 문화 소축제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무대를 만들어줘야 돼. 마당을 펼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꼭 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한 20-30명 모여가지고 가을 문화 소축제를 우리 꼽사리 영화제는 이미 커져서 뭐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 영화제가 된,
그것도 다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가을문화소축제는 조그만 마당을 자꾸만 코로나기 전부 문화예술인이건 관광리더건 다 10명씩 그런 사람이 한 마을에 30명만 있으면 마을을 전체를 변화시키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마당을 펼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어떤 것이라냐면 어제 이제 요번에 가을문화소축제는 이제 잘 했어요. 처음엔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소축제가 되려면은 그 아까 그 비주얼이 좋은 이 청개구리 버스가 들어와야 돼요 마을에. 근데 원래 우리 주민자치센터 뒷마당에다가 해서 그 마당을 가지고 상징성도 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허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버스가 못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네, 크니까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거 못 들어오면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고 이 청개구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버스가 안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마당을 살리려면 청개구리를 그 마당에 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대면 마당도 조그만 거고 그 버스를 다 사용하면 뭐 20-30명 정도의 소축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전날에 이 전부 차량을 통제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민원이 올라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마을에 잘 새겨놨는데 그 전날 제가 나가가지고 아침 저기 1시부터 7시까지 그걸 어떻게 지키고 하는데 마침 그 모세 그 강이 열리듯이 우리 교회 앞과 저쪽 건너편 그거를 다 차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모세 바다가 열리듯이 그냥 차가 빠져나가더라고. 그 순간에 그냥 의자를 전부 교회 있는 거다가 놔가지고 가까스로 그다음에 들어온 입구도 또 막아야 돼요. 하여튼 뭐 길어서 하여튼 그게 모사 바닷물이 열리듯이 해가지고 저녁 10시에 그 버스가 들어왔어. 성공했어요. 버스 제가 뒤에 해놨어요. 그 성공을 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이 소축제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의 마당을 만들어놨는데 아까 건강 리더를 해놨는데 건강 리더도 활동하고 마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방할 때에 간호사님을 한 분을 초대했어요. 그 신방할 때 그 식사 대접할 때 간호사님이랑 마을 문화예술인들 이분들이 다 식사 대접 한 번 했는데 지금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 그 간호사님이 건강 리더 교육을 하겠다 자기가 건강 리더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그 건강 리더 교육을 그러니까 그 사진이 여기 있다고. 넣어놨어요. 아니 이거 해놨어요. 네. 네. 그 전 거. 이분이 다음 달부터 마을 간호사 이미식 선생님을 모시고 건강교육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과 그 사전에 이제 여기 분녀회장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미식 선생님 이렇게 여기는 이미식 선생님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준비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첫 수업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간호사가 현재 간호사고 여기에 인체지도 이거를 보더니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혈압 체크를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건데 이거를 보더니 우리 임종환 교수랑 어제 모여가지고 이제 간호사와 건강 리더들을 모시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마을 신방이라고 했는데 마을 신방이라는 게 너무 기독교 언어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돌봄 마실. 그래가지고 지금 6가정을 이제 돌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돌봄 마실이라는 걸 하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간호사와 건강 리더들이랑 같이 돌고 이제 임종환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지역 간호 이 무슨 그 집 같은 거랑 그 센터 같은 거 연결하면 이거를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간호해주고 이거를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지원을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추진하기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텔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가장 그 중요한 그 마을 목회의 관점은 이야기가 전개되면 되더라고요. 그런지. 이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아까 건강 리더들을 그때 필요해서 했는데 건강 리더들을 훈련시켜보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근데 가을에 소축제를 만들어 마당을 열어주자 그래서 열어줬는데 문화인들은 지금 거기서 마당을 열어서 그게 이제 협동조합을 하느라고 그 청개구리 버스가 들어오면서 스토리가 텔링이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이제 마을을 돌자고 하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건강 리더들 한두대 다시 참여하고 간호사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붙으면서 여섯 개를 돌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이것을 간호센터 같은 거, 지역 간호센터 같은 거로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가을 축제가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는 버스가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문예인들이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거기도 이렇게 건강 체크도 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지금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 뭐냐면은 마을로 왕진의 개념이에요. 왕진. 더 이상 병원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목회 우리로서는 뭐 훨씬 더 신방의 개념을 교인들이 아니라 마을을 신방하자는 거로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을 제 책에 하고 노영상 교수님이 굉장히 그걸 주목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 핵심은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소축제가 되고 지금 신방이 이제 요게 장면입니다. 요게 가을 돌봄문화 축제. 여기서 들어와서 이 마당에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이 청개구리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공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여기 1층에 그 한글교실 노래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자랑하고 돌봄문화 소축제. 그리고 우리 이제 한글교실, 문화교실 이런 분들 강사들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기후위기 해야될 결심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환경지킴이들이 강좌를 우리 따내서 우리 지난번에 교육받은 분들이 전부 강사로 참여해요. 저도 참여해가지고 네 사람이 그래서 이거 10강을 하는 환경 리더, 생태 리더들, 건강 리더들이 전부 이제는 강사로 외부 강사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이제 이런 걸로 좀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돌봄문화 소축제가 있었고 환경 지킴이, 그러니까 이 추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마을 목회 협동조합 창립 총회 및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희년 우리 임종환 교수가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국 단위로 지금 그 희년상생 네트워크를 하시는데 거기에 총회 2022년 총회 할 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원돈 목사님 우선 부천부터 시작하시죠. 5개 이상의 교회를 묶고 마을 목회 네트워크로 희년상생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해 주세요. 다른 지역도 부천을 따라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이창수 목사님
이정아 사모님, 신실,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부천 새롭게 선한 목적교회, 길복교회, 합격계 이영배 부목사님, 신실 강도사님 이렇게 모은 거죠. 그래서 합동조합 네트워크를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세운 거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의 출구에 가장 강력한 거는 마을 목회다. 마을 목회가 사회적 경제다. 이 저성장, 탈성장, 탈교회 시대에 마을과 연대하고 동행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다라는. 그랬을 때에 그거를 가능하면 이제 개교회를 넘어서야 돼. 개교회가 이걸 탈출하기 힘들어요. 교회 마을 목회나 이거 사회적 경제나 해서 이거 연대나 동맹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동조합 그거 나는 생각 못했는데 임종희 씨가 제안하는데 내가 5개 모을 주문이 있어요. 마을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을 목회 영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얘기는 개교회로 개인 구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는 타인이나 이웃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각자 도생의 개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영성 가지고 코로나 이후 시기를 우리가 절대로 한국교회가 맞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구원 중심의 소화해서 개인과 사회와 자연 생태계까지를 다 구원하는 대화로 넘어가야 돼. 그걸 문명 전환기라고 얘기해요. 문명 전환기. 제 책임이 문명 전환기의 마을 목회라는 그걸 생명만 그러한 이제는 부흥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천에서 5개로 출발을 지난주 했고 올해 3개 정도의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지금 대구랑 전주 쪽에서 아마 조영희 목사님이 아주 크게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최대도 이사장님이 우리 이거 하는데 이 교육 이쪽을 많이 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쪽과 대구 쪽에서 일어나고 내년에는 10개 그리고 260개의 시군구 단위의 마을목회 협동조합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전혀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핵심은 사회적 경제의 생명방송계 부흥회가 있고 돌봄마을 부흥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신앙의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마을목회 협동조합으로 이런 운동이 되고 뭐 NCC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보낸 건데 이영종 총무랑도 뭐 NCC도 좀 이런 흐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10월 19일 날 우리는 왜 마을목회협동조합을 세우는가 임주환 교수님의 주제 강연이 있고 이정아 청개구리 대표의 청소년 박체험회 또 환경에너지 이택주 목사님 또 이런 강연 내가 있었고 요거를 우리 조용히 여기 예사경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부천은 돌봄급식 일자리연대 마을 건강마다 약사와 건강리더 함께하는 마을 신방이나 왕진 부천 환경생태 리더 운동 녹색마을 텃밭 가꾸기 부천 마을 목회 미디어마다 플랫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플랫폼하고 연대와 동맹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플랫폼. 근데 이 플랫폼은 지금 플랫폼은 아마존이라든지 그 애플이나 이런 거는 전부
독점 자본들의 플랫폼이 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응하는 사회적 자본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일반 캐피탈이랑 우리가 추구하는 플랫폼은 소셜 캐피탈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사실은 플랫폼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플랫폼의 시대가 왔는데 그거를 지금 일반 독점 플랫폼들이 다 자본 캐피탈들이 다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소셜 캐피탈화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목회는 마을 목회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든지 이 공동체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들인데 교회라는 것을 개교회라는 차원의 각자 도생의 이 개교회적 수준이 아니라 지금 개교회 수준으로서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개교회 단위로는 한국교회 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 플랫폼으로 하는데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그림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우리 해서 한 거를 더 보니까 가능성 마을 원오프 온라인 마당 플랫폼 교회라는 것이 이게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 아까 그 그림 이런 걸로서 지금 그다음에 마을 목회 협동조합으로 각 개교회나 도시의 연합체로서의 플랫폼에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그동안 교회 건물 안으로 잡혀된 건물 목회 시대를 끝내고 건물을 넘어 지역사회와 마을을 온오프 라인으로 동시에 연결하는 마을의 마당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이제 마을 목회와 마을 신학을 마을의 마당 플랫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새롭게 펼칠 시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마을 목회 신학 선언에서 얘기한 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을 일으키는 낡은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에서 탈출하여 생태 문명이라는 대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마을 공동체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사는 마을과 교회에서 생명 생태 문명을 꼭 보며 개인과 마을과 지구촌과 자연이 상호 공생하는 새로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기에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작은 마을이 되어 일주일에 4일 하루에 6시간의 일을 꿈꾸며 나머지 시간은 마을의 평생학습 생태계에서 함께 공부하고 마을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며 유기농 생태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신나고 아름다운 교회와 마을 공동체를 함께 키워나가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 이게 지금 재난기에 우리의 심리 상태인데 우리 마음의 생태계인데 이러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시달리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산업 물질 문명의 특성이에요. 여기 다 중독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려면은 이 산업 이 소화 각자 도생의 이 소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르시즘이라든지 그 혐오, 우울, 불안, 자폐 이게 전부 소화, 산업 물질 문명이 만들어낸 개인 유언의 이거를 넘어서서 이 대화를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마을 공동체에서뿐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려면 우선 대화로 넘어가고 함께 살려면 우리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상상력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하루에 6시간 일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뭐 하느냐 여기 평생학습으로 새로운 생태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유기농 생태축제를 하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마을마다 만들어줘야지 이 산업 물질 문명의 중독에서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전환되고 소화해서 대하 하나님이 얘기한 창조신화 그런 물적 기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뭐 구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지금 이 코로나기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 됐다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교회들은 더 이상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마을의 돌봄 캠프가 되어서 지역과 마을을 신방하고 생태적이고 건강하며 문화적이고 돌봄이 충만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 마을의 생명망을 짜는 마을의 마당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마을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바로 마을 단위와 같은 작은 단위로부터 협동과 자체 생명 생태 공동체를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전국 240개의 시군구마다 마을 목표 협동조합을 세워 생명과 평화의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상성력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신방하고 생명망을 마을의 마당 생명망을 짜는 마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마을 목표 협동조합을 세워서 240개의 시군구마다 마을 목표 협동조합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을 목회의 미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천 마을 목표 협동조합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